줄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로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저랑 친한 형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제 나이 또래가 저보다 제가 이제 39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형은 42살이니까 그 또래 부모님이 조금씩 이제 돌아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뭐 인생이라는 건 유한하죠. 다 부정하고 싶지만 저는 너무 그게 슬퍼요. 저는 항상 너무 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주르르르 혼자 있어도 나는 게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빠, 엄마, 또 다른 엄마 아빠인 장인모님, 장인어른이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라는 거를 저는 받아들이기가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로워서 눈물이 주르륵 납니다. 지금도 날 것 같아요. 근데 저랑 정말 친한 형의 아버님인데 그냥 친한 게 아니라 사실 그 형이랑 저랑 저희 아버님이랑 그다음에 그 형 아버님이랑 넷이서 골프를 친 적이 있고 같이 소주도 마신 적이 있습니다. 속초에서. 그러면서 근데 또 이 형 아버님이 되게 입지전적인 인물이세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만 드리면 알만한 회사, 바로 거의 국민 99%가 알만한 회사에 전문 경영인까지 하셔갖고 제가 대학생 때 유학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뵀으니까 2009년이니까 딱 10년 전에 뵌 것 같네요. 2008년? 11년 전에 뵌 게 마지막이네요. 그때 제가 이렇게 이제 형 아버님이 소주 따라주시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 해주는데 저는 받아들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은 한 회사에 전문 경영인까지 갔던 사람이 해주는 얘기에 얼마나 경험치가 많이 담겨져 있겠어요. 전혀 꼰대스러우시지 않으셨고 정말 제가 어디서도 듣지 못할 얘기들을 저희가 20대 중반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행운을 주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건 그때가 아니고 중간에 오며 가며 이렇게 한 번씩 인사를 드린 적이 있어서 뭐 한 7, 8년 전에 마지막으로 뵌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대요. 이분이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너무 건강하셔갖고 70대인데도 축구를 하셨어요. 78살에 돌아가셨는데 70대 때도 축구를 하실 만큼 되게 건강하셨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췌장암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항암 치료 잘 받고 계셨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전이 되면서 되게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되게 잘 치료받는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운명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형이랑 안 그래도 최근에 형이 야, 신박사 언제 보냐? 이렇게 문자 보냈는데 형 저 바빠서 못 봐요 이랬는데 또 아무리 바빠도 경사는 못 가도 조사는 꼭 가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제가 진짜 불이 나게 갔죠. 이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근데 형도 마음의 준비가 너무 안 된 상태에서 돌아가셔갖고 막 너무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안아주고 형수님도 위로해드리고 진짜 몇 번을 안아줬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게 제가 정말 자주 했던 생각인데 정말 인생에서 죽는다는 게 뭔가 저는 요즘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말 자주 하고 깊게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그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 부고 문자를 못 받았다면은 형의 아버님은 내 인생에서 과연 돌아가신 걸까? 왜냐면 저는 여전히 마지막에 뵙고 안 만났으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 생물학적 존재 여부를 떠나서는 제 기억 속에서는 그냥 그분이 그대로 계신 거거든요. 되게 축구를 하시는 70대 할아버지인데 건강하신 할아버지로 계속 쭉 있는 거거든요.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친구 형님네 아버지로 계속 계시는 거거든요. 정말?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진짜 이분이 나에게서 돌아가신 거는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만난 게 7, 8년 전이니까 그렇게 만나 뵙고 제가 이분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시신으로 저는 그다음에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났으니까 그때는 이미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분이 나의 인생에서 돌아가신 거는 마지막 만남의 시점이 아닌가. 그다음에 진짜 죽는다는 건 뭔가. 영화나 만화에서 이 포맷을 많이 쓰거든요. 이 철학을 많이 쓰거든요. 진짜 죽는 것은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이다. 저는 근데 그것도 진짜 공감이 많이 가요. 그래서 기억에서 잊혀지면 진짜 완전히 죽는 거죠. 왜냐면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저만의 죽음을 생각한 게 뭐냐면은 느끼지 못하면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이분이 돌아가신 거를 알기 때문에 이분을 만날 수 있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 느낀다는 거는 만약에 내일 승수형네 아버지가 내일 나를 초대하셔갖고 또 좋은 얘기를 해주신대. 그럼 약간의 설레임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설레임이라는 게 이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올라올 수 있을까요? 슬픈 감정은 있겠지만 설레임이라는 감정은 전혀 없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다면, 특히 느낀다는 건 또 뭐가 있죠? 여러분이 진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어떨 수 있죠? 여러분이 부모님의 손을 잡으면 느낄 수 있죠. 가까이 전화를 해도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생각만 해서는 솔직히 느끼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죽음은 누군가를 진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느끼지 못하면은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되게 오프라인에 집착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진짜 여러분을 이 유튜브라는 페이스북이라는 매트릭스에서 꺼내서 오프라인으로 자꾸 이끌어내고 싶은 이유가 느끼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느낀다는 거는 여러분이 살아있고 진짜 저와의 관계이든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목적과의 관계이든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알고 보니까 이 영상이 송출되는 시점에 제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영상을 계속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겠죠? 진짜 죽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철석같이 제가 살아있다고 믿었었는데 저는 알고 보니까 1년 전에 죽었고 영상 스택을 쌓아놓고 계속 그걸 풀었던 거예요. 고 작가님이 눈물을 참으면서. 예?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살아있는 건가요? 죽어 있는 건가요? 만약에 여러분을 이 영상이라도 진짜로 간접적이나마 뭔가를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살아있는 걸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꿈꿨던 불로불사,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걸 꿈꾸는 걸지도 몰라요. 어떻게? 커뮤니티라는 생태계, 유기체를 진짜 하나의 유기체, 거대한 유기체를 건설해서 그 유기체라는 집단 안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고 실천하고 발전할 수 있게 그런 어떤 정말로 큰 저만의 야망이 실현하기에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게 야망이라면 좋은 야망인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나의 만족을, 제가 오늘 체인지 그라운드 직원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여러분을 채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세상을 채우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채웠다면 이미 여러분은 꽉 찬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세상을 만족시키십시오.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직원이라면 왜?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려면 뭘 또 역설적으로 먼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먼저 바꾸십시오.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되게 뭐랄까 아리송하죠? 내가 먼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고 근데 나를 먼저 채우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거죠. 내가 바뀌어서 세상이 바뀌면 세상이 차고 세상이 차면 내가 가득 차 있겠죠. 오늘은 되게 좀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친한 형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 형이 너무 우는 게 제가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가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이나 안아줬어요. 올 때 갈 때. 아버님한테도 저희 아버지한테도 제가 전화하고 아버지는 뭐 무덤덤하게 얘기하시지만 부모님도 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도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고 또 이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60대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또 죽음에 대한 생각도 진짜 깊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다 부질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거를 되게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 해위론에 빠질 수가 있는데 죽음을 직시하면 직시할수록 더욱더 열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깊은 어둠이 있으면 있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게 마련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빛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무해지고 그냥 초연해질 게 아니라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불타오르는 인생을 더 활발 태어내는 겁니다. 아무튼 진짜 그래서 제 죽음의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면서 가까운 분들, 뭐 부모님, 친구들, 사랑하는 분들한테 연락을 드리거나 만나거나 직접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만나고 악수하고 안고 이야기 나누고 쓰다듬어주고 진짜 하이파이브하고 그러면서 진짜 직접적으로 느껴서 살아있구나. 이런 유튜브에서 따봉 누르는 허상이 아니라 진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만지셨으면 좋겠거든요. 만질 수 있으면 얼마나 제가 그래서 진짜 오프라인에 집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프라인 여러분 돈이 안 돼요, 사실. 오프라인이라는 거는 상단이 닫혀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되게 안티프레질하지 않습니다. 안티프레질의 일단 경계 조건은 상단이 무한히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프라인은 되게 닫혀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만약에 돈을 벌고자 했으면은 정말 온라인 비즈니스만 집중해야 돼요.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점점 오프라인으로 갈 겁니다. 왜? 저는 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는 그냥 이런 가짜 행복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성냥개비 같은 성냥에 불 붙인 행복 같은 게 아니라 정말 화산이 이렇게 폭발하듯 정말 마그마가 꿈틀대듯 진짜 지구의 코어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듯 태양이 계속 우리를 밝혀주듯 이런 정말 지속적인 정말 뭐라 그럴까 어떤 생태계가 유지되듯 지속 가능한 여러분들한테 행복감을 드리기 위한 게 제 꿈이기 때문에 좀 느리고 뭐랄까 정말 많은 사람한테 퍼질지 못할지언정 저는 정말 많은 사람한테 행복을 드리는 게 꿈이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서 그게 뭐죠? 그게 이 상위 20% 어떤 의사결정이 상위 20%고 부의 상위 20%면 이게 세상의 80%로 퍼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집중하는 게 생각보다 안티프레질하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프레질 얘기하거나 안티프레질 이거는 이해 못 하셔도 되고 아무튼 저는 그거에 맞게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관계하에서 그게 죽은 관계가 아닌가 죽은 관계로 끝나고 싶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관계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은 전화를 하든 생각을 하든 연락을 하든 만나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졸꾸러기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관계에서 더 많이 느끼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랑하는 이제 사실 그분이 제 형이 아니라 군대 소대장님이었어요. 우리 여대 영원한 소대장님 우리 백소대장님의 아버님 진짜 뭐랄까 이렇게 평안하게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